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콕콕정 교수 전산회계 1급이 어떤 과정인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과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은 전산회계 1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목입니다. 전산회계 1급은 이론 30점, 실무 70점,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세무사회가 만들었고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 1999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꽤 역사가 긴 시험이죠. 아마 세무회계 쪽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응시자가 많은 유명한 시험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세무사이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KPMG 삼정회계법인에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명지전문대학 세무회계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전산회계, 세법개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등등의 세무회계 과정 과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 써먹을까? 쓰임새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일단 나의 실력 증명용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험은 크게 세 가지를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회계 원리 수준의 회계 지식, 두 번째가 원가액의 기본 지식, 세 번째가 부가가치세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지식을 골고루 구비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게 회계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거를 시험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으면 이 세 가지 지식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고 불러오고 해석할 줄 안다라는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꽤 많은 공기업들 그리고 다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중소기업에서 취업 시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또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이직하거나 아예 나의 전공과 무관하게 이제 내가 아예 회계직으로 가겠다라고 전직할 때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완전히 다른 무관한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와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으시죠?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수많은 분들이 나이나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전공 무관하게 공부를 하고 전공 무관하게 이 자격증을 통해서 전직과 이직을 하셨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하는 회계사무실에 이런 직원이 계세요. 전공이 어느 학교를 나오셨는데 애견 미용과를 나오신 거예요. 저는 애견 미용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 애견 미용하는 일을 하시다가 적성이 안 맞고 비전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때려치우시고 이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지금은 회계사무실에서 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한번 회계 지식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분들 또 한편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내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 비전이 지금 없어서 다른 거로 옮겨볼까? 그런데 회계직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자, 무조건 전산회계 1급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여러분들도 요 회계 업무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연봉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뭐 연봉이야 천차만별이지요. 그러나 회계사무실만 예를 든다면 거기서 5년 차 이상 돼서 10년을 넘기면서 직원 관리 능력까지 같이 겸비를 하셔서 일종의 실장이나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괜찮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이 클래스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회계 원리 수준의 회계 공부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부가가치세. 자,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먹는다 가정을 할게요. 2,000원짜리 커피라 가정하면 거기에 10% 200원 더해서 얼마를 내는 겁니까? 2,200원을 내면 그 커피 전문점 주인분께서 2,000원은 본인 돈 가져가시고 200원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서 납부하죠. 결론적으로는 커피를 사 먹는 내가 부담한 200원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커피 전문점 주인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납부하는 바람에 국가로 납부가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회계 원리 쪽에는 부가가치세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들을 포함한 회계치를 공부한 다음에 거기다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넣으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원가회계 공부를 하는 거지요. 원가회계는 재료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노무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각종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집계한 다음에 물건 만들고 나면 이 물건은 얼마에 만들었을까를 계산하는 그런 과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K랩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막 하기 때문에 이론 지식뿐만 아니라 이거를 실무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하다 보면 어느덧 마지막 강좌를 듣게 되고 이제 시험 보러 가게 되겠죠. 자,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흔히 쌀집 계산기라고 부르죠. 집에다 하나 있으시죠? 이걸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공부만 할 거라면 계산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K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노트북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용 공부가 워낙 양이 좀 되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죠. 자, 전산회계 1급 교재는 제가 저술한 콕콕 정교수 전산회계 1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에 누가 여러분께 선물한 책이 있거나 또는 물려받은 책이 있거나 혹시 다른 강좌를 듣다가 포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여기 나와 있는 제 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좌 수강은 가능합니다. 자, 준비물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강의 순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회계는요 장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장부를 만들 때는 우리 용돈 기입장이나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차변이라는 거와 대변이라는 거,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복식, 회계, 복식 부기로 입력을 해요. 워낙 내용이 어려우니까 설명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차변과 대변이라는 독특한 회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먼저 익힙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의 물건값에 붙이는 부가가치세, 이게 수반되지 않는 거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차입한다거나 주주한테 출자 받는다거나 월급, 급여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랑 관계없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면서 이거를 K랩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이거를 일반 전표 입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매출을 한다거나 물건을 사온다거나 할 때는 10%가 수반되죠. 말을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공부한 다음에 전표 입력을 합니다.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K랩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1단계는 회계의 기본을 공부하고 2단계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를 K랩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를 K랩에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의 60~70% 끝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K랩 입력과 조금 무관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강론과 원가회계도 나와요. 원가회계는 K랩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이론 공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K랩 입력의 기초 지식이 되는 내용들도 뽑아서 또 이론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 하면 다 시험이 끝난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K랩 공부하고 이론 공부한 다음에 요거를 다 익힌 다음에 한 5회분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쓴 콕콕 정교수 전산회계 1급 책에도 5회분의 기출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에 이 공부한 내용들을 체크하면 되겠죠. 제가 저술한 콕콕 정교수 전산회계 1급 책 앞쪽에는 자, 별도 부록 책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떼어서 이제 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이거 여러분 이 소개 영상 밑쪽에 보시면 목차가 나올 텐데요. 그 목차를 보시면 강좌가 무려 88개나 돼요. 사실 전산회계 1급이 아주 그렇게 취미생활로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조금 공부다운 공부를 해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전직이나 이직을 고려하거나 나의 회계 실력을 증명하고 싶으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죠? 자, 마지막 당부에 말씀드리고 강의 끝낼게요. 자, 하루에 2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회계를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한 달이면 되고요. 회계를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시간이면 2달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2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1시간 좀 넘게 투자하셔서 3개월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이 과목 신청하셔서 한 달, 2달, 3달 뒤에 여러분 손에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쥐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손에 쥐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취업하실 분들이라면 취업에도 가산점을 받으시고요. 전직,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거기에도 10분 활용하시고, 이미 회계를 좀 공부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회계 지식을 증명하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